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언제야. 위츠 20일 날 영상을 올렸네요. 제가 기억하기로 저 영상에서 위츠 크게 갈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다고 했는데, 제가 동사장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뭐, 본 적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박제를 해버리려고. 여기 있습니다, 영상. 20일 날 영상에 위츠 올렸었고, 어디까지 영상을 찍었나. 유튜브를 찾아볼까. 지금 제가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요 방에서는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그게 없는데, 그래서 올릴 내용이 딱히 없긴 합니다. 없긴 한데,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요 지수 이 지금 라인이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들면서 그어놓은 라인이거든요. 이때 아마 기억하기로는 요 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면 상승 추세 쭉 유지한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대로 지금 이렇게 쭉 상승을 나오고 있어요. 뭐 영상을 이것도 보시면, 찾아보시면은 지수 여기에 있을라나? 요 부분을 지금 그대로 복사했을 때 4100, 4300 정도까지는 가겠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마 영상에서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제가 이제 에이펙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가 나올 것 같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머지 않았나, 아니,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 그뭐 조정을 그냥 뭐 폭삭 무너진다가 아니라 조정을 좀 받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 알고리즘에 그런 게 엄청 뜨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따가 얘기할 건데, 오늘은 좀 어, 정치 이야기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뭐 요거는 이제 오일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7%를 넘게 수익을 봤습니다. 나스닥도 원래 제가 24469 평단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리딩에서 이제 그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으면은 지금 아마 수익률이, 나스닥도 지금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26,000 찍었는데, 6%짜리인데 제가 그 매매하다가 오버해서
물량을 끼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평단이 계약별로 들어가는 거라서 물량을 끼고, 그러니까 한 주문, 첫 주문할 때 실행되는 계약별로 그게 들어가서 그 물량을 유지를 하고 거기에 더 씌워서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오버해서 매매를 해갖고 평단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좀 더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렇고 오일, 가스인가? 골드인가? 가스네. 마이크로 내추럴 가스. 항생, 나스닥. 뭐 이렇게 했었고 금, KBG. 아, 이거 놓쳤어요. 고점을. 밥 먹다가 고점 놓치. MOT. 요때도 매매를 했었네요. 금요일에도. 이때 샀던 것 같은데 왜 없지? 메가터치, 에코앤드림, 피노. 오, 요거 이제 나스닥 수익. 예상가를 25350을 잡았는데 아마 전날 25250인가? 350 부근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금요일 날 다 빨갱인데 오세훈만 파랭이. 그래서 오세훈만 혼자 민주당에 입성했다. 상PD는 종목명이 뭐지? 너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이제 금액은 가리고 요날 풀 미수를 했어요. 마이너스가 찍혔죠. 풀 미수를 써서. 근데 신고가를 찍었다. 다음날. 그래서 바로 수익 실현을 했죠. 저거는 이제 이날 이날 풀 미수를 써서 이날 실현을 한 겁니다. 나머지를 오늘 다 어제자에 실현을 했고. 그 24일 날 4천 미리 축하드립니다. 4천 찍었네. 이제 대세는 뭐지? 전방꿀이 아니라
이제 대세는 전반꿀이 아닌 동반꿀. 나스닥도 요때 신고가를 찍었고 25500을 찍고 이세사 69 평단 가져갔으면 4%, 지금 6%를 계산해봤는데 평단이 아깝다. 제가 요거를 엄청 계산을 해봤거든요. 결론을 냈는데 혹시나 이제 해외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면 변동성 때문에, 변동성이 나스닥이 심해서 짧게 구간 먹으면은 나스닥을 매매하는 게 맞고, 좀 길게 가져가는 걸 보시면은 골드를 매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팁 아닌 팁 계산을 해봤는데 정말 열심히 계산을 했거든요. 거의 한 1시간 넘게 계산을 해봤는데 나스닥보다는 골드가 그렇다. 챗GPT랑 이야기 나눈 것도 있는데 그 캡처가 있을려나? 찾아봐야지. 여기 있다. 대충 종합해서 계산해보면 완전 바닥에서 물량 실어서 홀딩하기엔 골드가 좋고, 오늘처럼 끊임없이 단타를 치기엔 나스닥이 좋고, 실제 트레이더들의 체감 데이터와 통계적 변동성 특성 모두 일치합니다. 골드는 평균 일간 변동률, 나스닥보다 작지만 방향성이 뚜렷할 때는 지속성이 강함. 그러니까 원웨이로 한 방향을 타고 가면 쭉 간다는 얘기예요. 이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제 골드가 빠지고 있는 거는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려는 신호가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제가 지금 아까 정치 이야기를 좀 한다고 했던 게 뭐냐면, 저의 알고리즘에 어떤 뭐지? 무슨 아시아 경제인가? 뭐 그런 데랑 무슨 경제 채널 사람들이 뜨는데, 근데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면서 베네수엘라 때도 환율이 환율이 오르고 어 지수가 올랐다. 뭐 베네수엘라가 망하기 직전에 뭐 지수가 7배인가 올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을 틀어드리고 싶은데 뭐 저는 어차피 저작권이 안 걸리니까 틀어도 상관없긴 한데, 저작권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제가 수익 창출이 안 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누구를 특정하기 때문에 뭐 밝히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근데 좀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이 올라가는데 미국의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이 미국 종료되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달러 가치가 상승한 이유 플러스 미중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중요한 국가인데 수출이 둔화가 됐잖아요. 수출이 둔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길이 좀 어려워진 거야.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을 해야 되는데 관세를 먹이니까 그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고, 금리 차이도 있고,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금리 차이도 있고, 아니 그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금리를 미국처럼 쫓아서 올리면은 한국은행의 말은 그거거든요. 만약에 미국처럼 쫓아 올리면 우리나라 기업들 줄도산한다. 좀 부실한 기업들이 있는데 줄도산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재정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뭐 환율 스와핑이 돼 있어서 좀 괜찮다. 그래서 버틸만 하다 해서 금리를 안 쫓아 올렸다고
하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쫓아 올려야 환율이, 왜냐면은 금리가 미국이 더 좋으면은 달러가 안전자산인데 굳이 원화를 살 필요 없잖아요. 다 달러로 가지. 그럼 결국에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면 가치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뭐 인덱스 차트를 봐서 지금 뭐 달러가 빠졌는데 왜 안 오르냐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국가들 보면 뭐 물론 이제 일본이나 기축통화의 그런 형태를 가지는 국가들 몇몇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달러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달러가 오르는 게 강해서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데, 마치 이제 어떤 경제 유튜버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무슨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다. 환율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렇게 오른다. 근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왜냐면 일본도 지금 거의 최고가 찍고, 아 근데 일본은 환율이 안 올랐구나. 안 내렸구나. 뭐 어쨌든 거의 전 세계적으로 다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그래서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베네수엘라급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닌데 마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뭐 좋아할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럼 그냥 뭐 지수가 오르는데 그러면 참여 안 하고 그냥 나는 아예 그냥 원화 바닥에서 들고 있고 아무 수익도 없이 그냥 망 보고 있으면 되나? 그냥 뭐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 지수가 오르는 거 따라서 매매를 하고 다시 원화가 강세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가치가 오르는 건데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제 알고리즘에 뜬 어떤 유튜버들인데, 경제 유튜버들인데, 하나는 무슨 아시아 경제인가 좀 메이저한 팁인데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답답했어요. 제가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좀 그냥 까놓고 그 사람의 그 유튜브가 뭔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대비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미래가 뭐 제가 만약에 이때 지수가 앞으로 4100 이렇게 상승 여기서 이렇게 딛고 이 다음부터 찍고 갈 거다. 전에 영상에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올랐으니까 말이 맞았다가 된 거지. 그냥 여기서 맞고 그대로 쭉 하락했으면은 알고 봤더니 제 말이 틀렸네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예상은 하고 저 사람이 이 의견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래가 됐을 때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정말 우리나라가 뭐 그 사람 말대로 막 베네수엘라처럼 망해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고 항상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조금 전제 자체를 마치 그게 사실인 양 그렇게 잡고 가는 거는 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씨, 영상을 틀어드려야 이게 뭔가 조금 같이 이해가 되는데, 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 환율도 증시도 다 오른다. 일촉즉발 한국경제, 서울경제TV에서 나온 거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자기의 그 투자 판단 가치를 갖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저런 의견도 있구나.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골드가 이제 뭐 때문에 하락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골드가 지금 추세에서는 좀 하방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골드는 일단
달러보다 더한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물론 골드가 안전자산인데 지금 뭐 거의 한 몇 프로 올랐어. 거의 한 100, 120%? 70%? 60%? 뭐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라는 게 5%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뭐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요게 이제 그거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의 협상의 길이 보인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추세가 조금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것 역시 안전자산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뭐야? 안전자산이 다시 투기자산으로 간다. 투기까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간다. 그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달러가 강세되는 거 이것도 역시 안전자산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협상의 길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달러가 조금 약세로 전환되고 원화가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식에는 그거는 이제 환율이 높은 게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외국을 나갈 거야. 나갈 건데 내가 뭐 1달러를 예전 같으면 800원으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600원 돼야 살 수 있어. 1달러를. 그러면 손해잖아요? 손해인데 반대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한국의 자동차를 살 건데 이게 예전에는 20달러면 샀는데 지금 이제 10달러면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세인 상태니까 이게 손해에 갔지만 이게 어쨌든 더 많이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팔게 되면은 이 달러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한국에 다시 이 달러들이 들어오면 원화가 다시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 결국에 요 이제 이 순환인데 순환을 이루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같은 측면에서 뭐 삼성 주식을 예전에는 10달러로 살 수 있었던 걸 지금은 5달러로 살 수 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어쨌든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졌다. 싸졌다. 그래서 외화가 자꾸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순환이에요. 그래서 외화가 들어오면은 다시 또 원화가 강세가 되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또 조정이 받을 수 있는데 미중무역이 분쟁이 되고 또 안전자산에서 다시 요걸로 가면은 또 주가 지수는 오를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그런 조정을 과정을 거쳐서 상승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건대 뭔가 에이펙 기준으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뭐라 그러지?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30일인가 29일인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점으로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됐다. 협상이 가능성이 됐다. 그러면은 좀 차익 실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기대감으로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 안도매물? 뭐 그런 게 한번 나오고 출렁이다가 이제 후반에 대세 상승이 가려는 시점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 그러니까 조금 그때 조정을 받았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는 한국도 5천 코스피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동성을 완화시켜서 시중에 자금을 풀리게 하는 거거든요.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은 은행에다 돈 넣어두면은 예전에 금리가 높으니까 돈을 많이 줬는데 금리가 줄어들면 이제 그거 빼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이 되면은 뭔가 재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조정이 됐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말할 때 에이펙까지, 에이펙 때 미중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시기적으로 에이펙 정도 될 때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렸었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때 조정을 좀 받고 금리 인상 때, 금리 인하 때 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렇게 안 되고 미중 무역 분쟁 그 뭐야 협상에서,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협상을 했다 그러면은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급등을 하고 오히려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올 때 한번 출렁이면서 조정을 받다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될 쯤에 한번 하락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돈이 풀리는 시기가 됐을 때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어쨌든 그 전후로 한번 이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정이 되는 시기가. 그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거시적인 이야기가 나왔지? 뭐 어쨌든 그랬다. 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예전에 구로의 어떤 전주? 세력 전주의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세력 작업을 시키려고, 저한테 시키려고 거의 한 얼마였지? 그렇게 막 금액이 크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주가 돼서 사람들이 같이 투자를 하고 막 해서 한 작업을 하는 그게 있었는데, 어쨌든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제 방에 들어오신 분이 약간 그분과 분위기가 비슷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허허허. 엑스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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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여기도 XR이 나왔네. XR 여기도 있다. XR. 동사장이 스코넥이란 종목을,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스코넥을 물렸대요. 내가 사라고 했냐, 왜 나한테 난리냐 그랬더니 다른 어디서 뭐 어떻게 해갖고 여기서 뭐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살짝 빠졌었는데 좀 분할 매매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선가 쓸데없이 몰빵을 지겨놓고 여기에 뜬 뉴스에 XR 뉴스가 있었나 봐요. 그래놓고 스코넥을 샀다 그래서 제가 아마 언제지? 요때인가? 요때 사서 요때 팔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XR 관련주인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 중에 단밀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단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야씨, 아 이거 내가 제가 XR 그 시점에 요 시기에 보긴 했어요. 봤다가 어저께 좀 샀단 말이에요. 어저께랑 요때쯤인가? 요때쯤에 샀는데 오늘 이제 갑자기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나올 건데 고랬다. 어쨌든 고랬던 게 있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 화요일이네. 이거 월요일이면 어저께네. 오늘 4,000피 가겠네요. 어저께는 근데 제가 별로 매매를 안 했어요. 그렇게 조금 장세가 대형주 위주이기도 했고 뭔가 조금 제가 선호하는 섹터가 아닌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제가 타는 종목들을 보면은 어떤 섹터는 아예 저랑 결이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업 같은 경우나 그런 섹터들이 좀 잘 안 맞아요. 희한하게.
제가 뭐 어떤 검색기를 어떤 특정 섹터를 골라서 쓰는 게 아닌데 희한하게 결이 좀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코스피 콜옵션인데 아이씨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거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었거든요. 이거 아마 약간 주문 실수 같아요. 요때 팔았으면 180% 먹는 건데 아깝다. 요거는 이제 한미 반도체 이거 700%까지 올랐었죠. 근데 이제 585% 됐고 삼성전자는 계속 올랐고 코스피 요게 이제 아까 180%될 수 있었는데 70%다. 뭐 어저께 없는 것 같은데. 아, 동방꿀의 매직을 느낀 게 요것도 있습니다. 동 사장은 로또를 모르나 봐요. 로또를 사본 적이 없나 봐요. 그 번호 알려달라니까 번호를 어떻게 알려주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알려줬는데 모른다는 얘기는 매수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알려줘. 알려주면 넌 안 사니까 너는 안 사는데 알려주기만 하면 그건 이제 떡상 아니냐. 그럼 내가 당첨되겠다 했는데 알려준 번호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알려준 번호인데 거기서 딱 절반이 맞아서 5등 됐습니다, 제가. 항생,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크루드 오일. 이건 이제 오늘 새벽부터 콜컴이 날라갔는데 왜 날라갔는가? 날라간 이유는 뭐 이런 거다. 근데 생각보다 나스닥이 안 가길래 왜 안 가나 했더니 퀄컴이 시총이 293조다. 이게 낮은 건가 싶었는데 테슬라의 시총을 보니까 1조 5천억이다. 아, 293조 따위는 잡주구만. 이렇게 된 거죠. 상대적인 거라. 원래 평단이 더 낮으셨었는데, 아, 그때 제가 샀을 때 24469에 같이 사셨으면은 저야 이제 주문 실수로 팔아버리긴 했는데, 거의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26,000, 24469. 계산을 해볼까? 나스닥 수익 24469, 26,000. 세 계약을 했다 쳐. 보통 두세 계약 하시니까 두 계약? 세 계약을 쳐. 완전 바닥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1억이 되는 거네. 1억 3천을 버시는 거네. 오늘까지 한다면. 어? 24469. 6%? 아까 7%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왜 6%밖에 안 되지? 아, 6.2% 맞구나. 그렇구만. 금을 이제 만들 수가 있대요. 근데 금 폭락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추세가 계속 하방으로 가고 있고, 금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싸겠죠? 현재는. 나중 되면 뭐 싸지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아침인가 보다. TS 인베스트먼트, 어, 한빛레이저, 어, 요거는 이제 상한가 찍었습니다. 상한가에 다 팔았는데 샀다가 이게 뭐지? 로봇 관련주인가? 단밀? 이 아까 얘기했던 거 XR 관련주더라고요. 아, 주문 실수 오늘 짜증나. 주문 실수를 해서 오늘 수익의 3분의 1 정도로 날렸어요. 어떤 종목을 샀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매도를 눌렀는데 그 매도를 또 하한가로 눌렀어요. 그래서 한 호가가 거의 한 30개 정도 밑에 호가로 체결이 되더라고요. 다시 재매수를 하니까 30개 위에서 30호가 위에서 이제 재매수가 됐는데 그래서 손해를 봤죠. 마이너스도 되고 또 매수한 것도 평단도 높아지니까 그것도 또 마이너스. 고랬다. 밥을 먹어야 돼. 이거 왜 여기 왜 나오지? VIP 방에만 나가겠는데. 오늘 MOT가 매매 종목이었습니다. VIP 방에. MOT랑 상한가는 2개 먹었습니다, 오늘. 아까 그거랑 PNS 로보틱스랑 뭐지? 이름이? 제약인데 어, 스, 스, 스삼? 삼익제약. 요거, 요거 어저께 샀는데 오늘 상한가가 가더라고요. 요거 먹었습니다. 수익률 8470 12630. 잠깐만. 어디? 여기까지. 49%? 주요 증시와 키 맞추기 하려면 미국 따라가야지. 그러면 한 12,000 가야지. 아하,
요것도 이제 오늘 나간 종목인데 요때가 아니구나. 아, 이거 어저께 종가 베팅으로 나갔구나. 종가 베팅으로 나간 종목입니다. 에르스 마린 솔루션은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어제 종가 베팅으로 나가서 오늘 16%인가? 13%? 고가 마감해갖고 내일도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이건 단밀 아까 고점에 팔고 샀는데 요때 제 방에 추천 나갔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었어. 아닌데 점심시간 아닌데 왜 추천 안 나갔지? 어차피 많이 못 사갖고 여기서 추격 매수한 것 같아요. 뭐 말하시는 거지? 단밀? LS? 이게 끝인가? 이거밖에 안 했나? 아닌데? 뭐 더 있는데? 이게 끝이야? 한빛 레이저 올렸고 MOT 있었나? MOT를 안 올렸네? 왜 안 올렸지? 세원이 해야지. 이게 끝인가 보네요. MOT를 왜 안 올렸지? MOT. MOT가 그렇다. MOT. 야, LS 마린 솔루션도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이게 말을 하기가 애매하네. 리딩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말을 하기가 애매해. 뭐 어쨌든 더 갈 것 같아요. 네, 그렇구만. 단밀도 뭐 그렇다 뭐 그렇습니다. 아, 신풍제약. 신풍제약 요것도 뭐 그렇다. 엑스큐어는 별로다. 농심, 농심, 농부의 마음, 뭐 그렇다. 농부의 마음도 한번 쳐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한 번은 쳐줘야지. 네, 뭐 그렇습니다. 지수 이야기했고, 아, 그거를
아, 뭐였지? 뭘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건가? 이게 제가 이제 그 누군가가 쓴 글에 댓글을 쓴 건데, 정치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약간 이제 주식이 얽혀져 있어서 그 갭 투자 무슨 장동혁이 어쩌고저쩌고 갭 투자 한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갭 투자를 어 그러니까 장동혁이 그 국힘의 대표가 그랬잖아요. 자기 여덟 채인가 여섯 채인가 다 줄 테니까 누구 한 채랑 바꾸자. 근데 사실 정부에서 제재하는 갭 투자의 의미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 갭만큼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에 직접 살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 집값이 오르면 매도에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실거주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대출 끼고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걸 갭 투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여섯 채를 제가 살펴본 바로는 세 채는 가족이 살고 있어요. 뭐 장모님이랑 친어머니가 살고 있고, 그리고 뭐 가족이 한 채 쓰고 있고, 이렇게 세 채를 쓰고 있는데 나머지 세 채가 임대 중인 건데, 거기서 이제 저도 근데 갭 투자냐고 물으면 단언할 수 없는 거는 나머지 세 채가 한 채는 뭐 그 국회의사당 앞에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투기라고 보긴 어렵고, 뭐 거기서 이제 자거나 뭘 할 수 있으니까 쓴 거일 텐데, 나머지 두 채에서는 증여되는 부분에 이제 가족이랑 얽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분할 그 지분으로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갭 투자의 목적으로 볼 수 있냐, 그렇게 보기에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재명이 한 채와 바꾼다, 그런 측면에서는 애초에 좀 본질을 흐리는 논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어 민주당의 어떤 특정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가격이 훨씬 비싸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격을 부자는 뭐 돈을 벌면 안 됩니까? 민주당은 뭐 무조건 다 뭐 모두가 공평해야 되고 무슨 공산당처럼 그래야 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산당스러운 거 아니에요? 가격을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갭 투자 등을 따져야 되는데 가격 문제로 논조를 흐리고 있다. 뭐 요거는 이런 이야기고, 이제 아래 이야기가 이제 환율이랑 코스피 요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걸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 제가 아까 올렸던 영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코스피가 오르는 게 환율 때문에 올랐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물론 환율 때문에 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세계 증시가 다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오르고 있는 세계 증시들도 다 환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오르는 거다. 환율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환율이 올라서, 그러니까 그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그게 올랐냐, 지수가 올랐냐? 그럼 나스닥은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데 왜 올라요? 그렇게 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의 논조대로면은 지금이 오른 거는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그래서 증시가 오른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스닥은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데 증시가 왜 오르냐고. 예, 그것과는 다르고, 무역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달러를 강세시킨단 말이에요. 달러를 강세시켜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달러를 강세시켜서 그 달러, 그러니까 그 무역 분쟁이 그게 하나의 역할을 하고, 또 금리가 이제 미국이 달러가 기축 통화인데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를 다 미국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는데, 그런데 이제 무역 분쟁이 뭐 해소가 될 기미가 보이고,
뭐 어느 정도 환율의 영향도 있겠죠. 약세가 되니까 세계 각국의 지수들이 상승을 한다. 근데 거기서 이제 코스피가 유독 많이 상승을 하는 건 물론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하는 건데, 많이 빠졌던 이유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윤석열 계엄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었던 거고, 탄핵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그게 정상화되면서 많이 돌린 거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원화가 약세가 돼서만 이게 올라간 게 아니다. 지수가 정상화되는 측면도 있고 원화 약세 측면도 있고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려는 시도도 있고, 그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유동성 장세가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뭐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지. 뭐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 없고, 나아가서 아 우리나라가 뭐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만약에 베네수엘라처럼 된다고 해도 그럼 가만히 있어? 지수가 상승하는데 일단 수익이라도 해야지. 아니면 뭐 나스닥을 타라는 거야 뭐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원화가 약세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약세만 되고 있지. 적어도 지수를 추정해서 수익이라도 내서 조금 커버링을 해줘야지. 리커버링을 해줘야지. 그러고 나서 원화가 다시 강세가 되면은 그만큼 이득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뭐 네, 그렇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두서가 없었는데 뭐 고랬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종목을 찾아서 보기에는 제가 지금 찾아놓은 종목이 다 리딩 종목밖에 없어갖고 보여드리기도 애매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뿅!